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프로그입니다. 이맘때쯤이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 바로 결로현상. 인테리어 공사하고 나서 확장부에 막 물난리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현상 생기면 진짜 난감하죠. 인테리어 예쁘면 뭐합니까? 기초공사가 엉망인데요. 저희가 구축공사 리모델링을 하러 들어가봐서 약간 확장된 곳 보면은 공사를 엉망으로 해놓은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결로가 발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결로가 생기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온도와 습도. 급격한 온도차가 발생하면 따뜻한 온도가 갖고 있던 수분을 뱉어내면서 바로 결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결로가 생기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24도이고 습도가 50%라고 했을 때 벽의 온도가 12.9도 아래로 내려가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실내 온도를 한 23도? 22도 그 정도로 맞춰놓고 가습기를 통해서 습도를 50에서 55%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일반 다른 집들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벽의 온도가 12.9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결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공기 중의 습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제습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낮출 수 있겠죠. 그런데 겨울철에 얼마나 건조합니까? 제습기를 써서 습도를 더 낮추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내 온도를 낮춘다. 아니, 우리가 실내를 따뜻하게 하려고 샤시도 좋은 거 끼고 단열도 하고 그러는데 실내 온도를 낮춰서 결로를 없애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이런 방법들보다 원천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단열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단열을 하는 이유는 외기와 만나는 벽과 실내 벽의 온도 차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텀블러에 따뜻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넣으면 잘 식지도 않고 결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가 전달되지 않는 완벽한 단열이 된 상태임을 알 수 있죠. 이런 결로 현상은 신축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지만 구축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적인 단열 기준이 그렇게 타이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대충 스티로폼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이 단열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축 아파트들은 단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신다고요? 단열 공사 제대로 안 하고 인테리어 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줄이시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것을 튼튼히 하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돼요. 마침 저희 현장 중에서 분당에 위치한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쪽 현장으로 이동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하이. to find where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거의 철거가 막바지에 있는 현장입니다. 와, 근데 여기 결로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구축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이랑 맞닿는 쪽 안쪽에 기존에도 단열이 돼 있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단열도 깨졌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철거 후 현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존 단열층이 다 깨져서 전체 철거 후에 단열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일부 벽은 단열을 했는데 지금 단열한 후에 현장 상태 보러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열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현장에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포랑 애프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때 그 주방 쪽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기 단열 작업이 이쪽 벽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쪽 벽은 저희가 또 안한 벽과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이쪽은 아직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작업이 이어질 계획이고, 그래서 단열한 곳들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이게 단열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토교통부 기준 중부지방 단열 외벽 기준이 125T의 단열을 해야 이제 적법한 단열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또 네. 그 단열재마다도 두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쓰는 아이소 핑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25T. 네,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주방벽이다 보니까 상부장을 걸어야 되고 네.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네. 터닝도어를 가리게 되는데 터닝도어로 저희가 세탁기랑 건조기가 나가야 돼서 그렇죠. 터닝도어의 폭을 확보하면서 단열은 또 하고 그럼 상판 두께는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부장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고정할 수 있게 상을 다 걸어놨고 터닝도어 간섭 같은 경우는 이제 폭이 아무래도 안 나오다 보니까 터닝도어 옆 프레임까지 좀 목공적으로 4cm라도 좀 더 싸서 이제 상판이 튀어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단열을 125T를 할 수 있겠다. 50T 아이소핑크를 2장을 넣고 이보드 23T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50T 아이소핑크는 좀 엇갈리게 네. 일부러 틈을 줘서 폼을 사이에 충진하는 방법으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보드도 보시면은 이게 일부러 틈을 다 일정 간격을 아이소핑크를 이렇게 하나씩 껴가지고 네, 틈을 일부러 만든 다음에 폼을 다 충진하는 방법으로 해놨고 이 나무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여기에 뭐 타일도 붙어야 되고 상하부장도 들어야 돼서 이 면이 평활도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밀고 나오니까 임시로 지금 고정해 놓으려고 해놨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를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저희가 이쪽에 주방 상부장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단열재만 붙어 있으면 여기 단열재 뭐 박을 수가 없으니까 천장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판으로 마감을 해놔서 천장에도 고정하고 벽에도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열을 해 놓은 모습이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접 외기면이고 네. 곰팡이가 워낙 심했어서 저희가 단열을 이렇게 좀 열심히 했고 천장이나 이런 이쪽 면 그리고 저쪽 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외기라서 그쪽도 같이 단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꼭 벽체뿐만 아니라 천장까지도 다 단열을 네. 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단열을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서 단열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뭐 걸레로 대충 닦고 그러면 안 되고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곰팡이를 지워야 되는데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곰팡이 균까지 없애기 위함입니다. 네, 그 곰팡이 균까지 완벽히 제거를 하고 나서 이게 단열을 해줘야 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쪽 벽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이 들어가면 이 문을 간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원플라이 시공만 한 거고 투플라이 시공할 때는 문틀까지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이게 먹게 되면은 장이 이 문을 간섭하지 않게끔 저희가 마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단열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보면 보일러 분배기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일러 배관이 잘 돌고 있는지 열 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주방에 저희가 단열한 벽체가 정말 단열이 잘 됐는지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로 꼭 끝나면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열이 깨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잘 되어 있어요. 어디 찬바람 새는 데 없이 창 쪽만 조금 온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잘 되었습니다. 왼쪽 벽에 단열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벽의 온도가 한 14도 정도가 찍혀요. 지금 외부 온도가 3도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실내 온도를 올리고 하면 벽체 온도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별로가 생기지 않는 조건을 단열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단열을 안 한 벽, 여기는 7도 이렇게 나오죠. 이 벽이 원래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마 더 낮았을 거예요. 이 정면 벽 같은 경우에는. 이쪽 벽도 저희가 단열을 하게 되면 저 반대쪽 벽처럼 온도가 엄청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저희가 닫힌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바닥에 있는 열선들이 잘 다니고 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열선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쭉 가고 있죠. 이쪽에서도 아직 저희가 튄지 얼마 안 돼서 열이 많이 돌지는 않는데 네, 조금
지금 이렇게 열선이 깔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이 좀 오래된 집이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집이다 보니까 확장이 되어 있더라도 이게 밑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파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이렇게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확장되어 있던 곳이 있어요. 근데 그쪽도 열선이 돌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 이쪽 부분인데 여기가 기존 확장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과연 보일러 배관이 깔려 있는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이쪽에 열선이 도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특히나 구축일 경우에 단열이랑 확장을 하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공사 디테일 좀 자랑 좀 하자면 저희는 이 문틀을 다 이런 알루미늄 프레임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휘어지지가 않아요.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가야. 여기 뭐 ABS나 아니면 현장에서 합판으로 쳐서 프레임 만들면 이거 100%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여기가 엄청 구축 현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벽체를 다 목공을 세우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마이너스 몰딩 형성하고 뭐 또 전기장치도 이동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거 한번 보실까요? 진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라인 보게 되면 이게 기존 벽체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저희 요거는 레벨기를 띄워갖고 수직으로 정확히 세워놓은 거고. 근데 보면 여기는 요만큼 차이 나는데 위로 가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벽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요. 이 구축은 벽이 삐뚤빼뚤 뭐 수직 수평 정말 다 안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수평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말 집이 좋아져요. 보통 저희 현장에서 화장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배관에 그냥 배관이 있으면 거기 막 조준해서 막 싼단 말이죠. 그럼 막 옆에 다 튀고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냄새 안 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배관에다가 간이 화장실을 꽂아놔요. 이렇게 하면 옆으로 튀는 것도 훨씬 방지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와도 그렇게 찌릉내가 안 나요. 근데 이거 만약 없이 여기만 좀 조준해서 쌌다. 그럼 여기 다 그냥 오줌바다 됩니다. 그럼 올 때마다 냄새 엄청 나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이거 비싼 거 아닌데 현장에 딱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준 씨 여기가 이제 한참 목공이 진행 중이에요. 네네. 네, 그동안 우리 프로젝트들 정말 훌륭하게 잘 소화해내고 있는데 여기 집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집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이 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이 집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창 쪽이나 집의 끝 쪽에 에어컨 박스가 있는데 이 집은 주방하고 거실을 쭉 아우르는 단이 하나 생겨서 그쪽에 에어컨 이제 단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집이 낮은 집이지만 높낮이 차이가 전반적으로 집 전체에서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집이 좀 더 높아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한 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집이 보통 그 창 쪽에 생기는 에어컨 단이 좀 식상하기도 하고 저 집 시스템 에어컨 하려고 단 내렸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내려온 단을 디자인적으로 승화를 했어요. 구축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공사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철거를 해서 누수되는 곳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기존에 좀 누수 이력이 많다면 바닥에 아직 너무 오래된 집이어서 뭐 동관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엑셀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단열이 보통은 이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벽체를 제거해 봤을 때 아이소핑크도 아니고 스티로폼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들어 있었거든요. 그냥 대충 하나 던져놓고 막으면 네, 그냥 그 본드로 떠서 붙어 있어서 그 틈이 이미 다 있고 이 단열재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모든 벽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골조가 나올 때까지 확실히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단열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이번 하면서 좀 더 느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구축을 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구축이고 정말 구축은 집을 어떻게 예쁘게 한다 뭐 그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기초 공사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지 그 다음 순서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인테리어 하면 뭐 10년 뭐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오래 쓴다면 그 중에 이런 기초 공사가 부실한 걸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가 생기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물 흘러내려 밑에 집에서 물 터졌대. 그럼 이제 그거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딱 인테리어 처음 계획할 때부터 업체랑 같이 기초 공사에 좀 충실하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분도 좀 말해주시면 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그쪽에 포커싱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예산으로 집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 수 있을지 이 순서대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완성된 모습도 저도 매우 기대가 되고, 고객님들의 니즈가 많았어요. 수납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것도 저희가 아름답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다 도면을 보고 계획을 알고 이제 봐서 이렇게 보이지만, 보시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되게 이 현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 마무리된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정들 잘 진행해서 멋진 집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런데 단열을 아무리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분이나 가습기 같은 것들을 차가운 벽이나 창 근처에 놓게 되면 결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단열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환기를 잘 해주시고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결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집에 집 전체에 롤 카페트 시공을 했거든요. 집 무드도 되게 포근해지고, 원래는 타일이어서 항상 슬리퍼를 신었었는데 맨발로 다녀도 포근하니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바닥에서 놀기도 좋아졌고요. 저희가 바닥에 그 아기 매트 까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깔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후기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